고등학생들은 요즘 매일매일이 시험이라고 보셔도 다르지 않은데요. 어떤 날은 수행평가가 하루 5개까지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의 경쟁 상대고 내가 매일매일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학생들은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출결뿐만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문제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 제도하고도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험실에 쥐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신 유불리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요즘 매일매일이 시험이라고 보셔도 다르지 않은데요. 어떤 날은 수행평가가 하루 5개까지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의 경쟁 상대고 내가 매일매일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학생들은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들어온 취지 자체가 경쟁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들을 끝내기 위해서 들어왔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경쟁은 좀 더 심화되고 또 다른 사교육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게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이수 제도가 들어오면서 학교를 이탈하거나 자퇴하는 친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서 이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에게는 경쟁을 심화시켜서 힘들게 하고 학부모님들에게는 불안을 조장해서 사교육을 팽창시키고 그리고 교사는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고교학점제를 도대체 왜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에게 추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사실 미이수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낙인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책임교육을 이야기하며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더 소외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특성화고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반에 한 반 17명인데 벌써 4명의 학생이 자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공부만 배우러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 커가로 그런 자세를 배워나갈 수 있는데 학교 현장을 너무 모르는 제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되게 다양한 부작용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수 미이수 제도가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유예 제도를 도입하거나 그래서 그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한 학기 가르친 교사가 몇 시간의 추가 학습으로 그 학생이 기존 10년에 걸쳐서 쌓아온 결손들을 모두 책임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교사에게 업무량도 너무 과한 거고 교육부가 학생의 결손을 지원하고 해결하려는 진짜 의지가 있는지조차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교육부의 서류로만 보면은 채성보는 굉장히 아름답고 완벽한 제도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대로 절대 불가능한 제도고요. 저희가 폐지를 사실은 이제 주장하게 된 것도 교육부를 만나고 나서입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부 담당자분들께 아무리 전해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학교 교육이 계속 파행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은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출결 처리 가능한 시스템부터 구축을 해달라. 그리고 최성보 대상 학생들을 제대로 보완해주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한 국가 시스템부터 함께 구축하자, 같이 책임지자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교육부에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경기교사 노조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만을 대상으로 수업량이나 업무량을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평균 노동시간이 64.71시간이었고요. 그것을 하루로 환산해보면 하루에 한 13시간에 가까운 노동량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목이 늘어난다는 게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평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과목 선택이나 진로 선택까지도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모두 다 맡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들이 지금 2중, 3중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한 업무량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이는 곧 교육의 질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결 대란은 정말로 교육부의 무능이나 안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출결이 곧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핵심 요소인데요. 교육부는 올해 이전에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출결 처리 변화에 대해서 언급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3월 초에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바뀐 출결 처리 방침을 처음으로 학교에 전달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담임제 시스템에 맞춰서 출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출결 상황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것을 출결로 이제 확인했었는데 기존 담임 교사가 갖고 있던 출결 권한을 갑자기 교과 교사에게 넘겨주면서 학교는 출결 대란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주일에 뭐 한 30분 정도 걸릴 일을 요즘은 매일 1시간씩 선생님들이 출결에 시간을 쏟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부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미수 학생들에 대한 졸업 여건에 대한 지침 역시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이 돼야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교학점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지역 간 교육 격차, 교육 여건의 차이로 인한 학교 간 지역 간 불균형을 좀 들 수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이 불균형 요인을 온라인 교육과정이나 공동교육과정으로 상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온라인 수업과정은 굉장히 질적 차이가 크고요. 도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동교육과정이라도 타 학교 가서 수업을 듣다 보면 잘 모르는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고요. 교통편의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요즘도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택시 타고 이제 다른 학교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안전상의 문제도 좀 저희는 우려되기도 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교육과정이 이런 격차들을 오히려 더 불균형함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 맞지 않은 실패한 제도다. 이제 시작했잖아 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취지가 좋잖아 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새로운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고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때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시제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엮어서 고민을 해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현재 입시제도는 상위 10%만을 위한 입시제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수, 미수제부터 좀 당장 멈춰야 된다는 게 저희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당국이 만들어서 학습결손이나 다양한 위기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시스템도 같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 충원 역시도 매우 필요합니다. 경쟁 중심 교육이나 한 줄 세우기 교육에서 저희가 탈피하기 위해서 내신 절대평가 역시도 이제는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 전체 학생들을 모두 다 보고 아우를 수 있는 교육제도가 입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기초 기본 소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